운명의 빛을 전하는 솔라입니다. 네, 여러분 오늘 잠들기 전에 혹시 스마트폰을 몇 번이나 만지셨나요? 숫자를 세어보다가 그냥 포기하지 않으셨나요? 분명 5분만 보려고 켰는데 또 정신을 차려보니까 새벽이고 또 화면 속 손가락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. 그 손가락이 정말 여러분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? 아니면 누군가가 이제 깔아놓은 길 위를 그저 끌려가고 있는 걸까요? 지금 이 질문에서 내 의지였다고 답하기가 어려우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정말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. 한번 여쭤볼게요.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도 정말 여러분의 선택이셨나요? 확신이 서시지 않으시죠? 오늘 타로 카드로 들여다볼 주제는 알고리즘의 노예입니다. 그럼 카드를 골라주세요. 이 순간만큼은 의지를 내려놓으시고 손이 가는 대로 골라주세요. 왜냐하면 무의식이 이끄는 곳에 여러분의 본질적인 문제점이 숨어 있습니다. 그럼 카드를 다 고르셨다면은 오늘도 이 여러분의 시간과 뇌를 갉아먹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사슬을 지금부터 하나씩 가차없이 끊어드리겠습니다. 그럼 첫 번째로 골라주신 문제점 카드는 이 타로 마이너 검의 기사 카드입니다. 이 카드 그림 속 기사는 앞뒤를 재어보지 않고 정말 전속력으로 말을 몰아서 돌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. 원래 검 카드 자체도 아주 목적지향적이고 이 마이너 카드의 기사 카드도 굉장히 행동파 인물을 나타냅니다. 그리고 카드 속에 말 좀 보세요. 너무 힘들어 보여. 너무 힘들어 보여서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. 목적지도 없고 이유도 없이 그저 속도만 타고 그 하나에 몸을 맡긴 그런 모습입니다. 이 카드는 이 열정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그런 질주를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등 떠밀린 돌진을 말합니다. 이 카드가 오늘 말하는 주제는 여러분이 오늘도 내가 좋아서 눌렀다고 믿는 그 손가락이 사실은 누구의 설계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말해줍니다. 여러분은 오늘 이 무언가를 선택했다고 믿으시나요? 오늘 보신 그 영상, 그 상품, 그 게시물 정말 스스로 골라서 보신 게 맞을까요? 솔직히 얘기해보면 그 확신 이미 다 설계된 결과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. 알고리즘은 여러분을 이해하지 않고 그저 예측할 뿐입니다. 0.3초 더 머문 화면, 무심코 눌러버린 좋아요, 스크롤이 잠시 멈춘 그 짧은 순간까지 전부 데이터가 돼요.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쌓이고 쌓여서 거기다가 이 AI의 치밀한 분석력이 더해져서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취향과 취미를 더 잘 아는 알고리즘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. 하지만 그 시스템은 여러분에게 물어보지 않아요. 그냥 던져줄 뿐이에요. 하지만 여러분은 그걸 나의 취향이라고 부릅니다. 조금 더 전곡을 찔러보자면 이 취향이란 게 원래 스스로가 이것저것 찾아보고 시도해보고 하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것인데 여러분은 그 과정 자체를 이미 외주로 넘겨버리신 거예요.
마지막으로 스스로 뭔가를 검색해서 찾아본 게 언제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? 물론 정말 찾아볼 정보가 있으면은 찾으시겠죠. 그런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이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실 겁니다. 왜냐면은 검색을 하기도 전에 그냥 알고리즘이 던져줘요. 이걸 정말 취향이라고 할 수는 없고 반복적인 노출로 길들여진 조건 반사에 더 가깝습니다. 처음에는 하나의 영상을 봤을 뿐인데 어느새 비슷한 것들만 계속 주어집니다. 그 좁아진 시야 안에서 이게 내 취향이라고 여러분은 왜곡된 확신이 들기 시작해요. 사실은 정반대입니다. 세상은 그대로인데 여러분이 보는 세상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. 작아지고 있어요. 가장 무서운 사실은 이 조작은 결코 강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. 여러분은 비슷비슷한 영상들을 연속적으로 보면서 재밌어 하세요. 그래서 더더욱 의심하지 않게 되죠. 어제 하루 이 스마트폰에 정확하게 몇 시간을 쓰셨는지 알고 계시나요? 가끔씩 스크린 타임을 확인해 보시고 놀라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. 몇 시간이 지났고 정작 내가 원하는 게 뭐였는지는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. 그 시간이 송두리째 여러분 인생에서 사라져버렸어요. 카드 속 검의 기사가 그토록 전속력으로 달렸지만 정작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매일 방향도 잡지 못하고 달리기만 하고 아무 성과가 없게 돼요. 만약 오늘부터 이 알고리즘에 어떤 추천도 뜨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스스로 무엇을 찾아보고 싶은지 곧바로 떠올리실 수 있을까요? 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었던 이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누군가가 정교하게 깔아둔 산책길이었다는 사실. 이것을 인지하는 순간부터가 진짜입니다.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취향이라고 하는 편한 단어 뒤에는 숨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잠시 멈춘 건 아니신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. 편리함은 늘 대가를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그 대가는 바로 여러분의 판단력이에요.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도 다음 추천 목록은 이미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. 그 목록들은 여러분의 취향을 가득 담고 있지만 누를지 말지 이제는 온전히 의식해서 직접 결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.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의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알고리즘 설계 자체의 문제입니다. 다만 이제는 그 설계를 알아차리셨으니 이 알고리즘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제 스스로 해답을 찾고 마음을 세우셔야 합니다. 그럼 오른쪽에 골라주신 치유 카드도 한번 볼게요. 타로 메이저 7번 전차 카드입니다. 이 카드 속 인물은 이 복장으로 보나 이 포스로 보나 이 귀족 아니면 왕자로 보이죠. 아무튼 이 젊은이는 상반된 방향으로 당기는 이 검은 스핑크스와 흰 스핑크스 그 둘을 자신의 의지 하나로 나란히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. 채찍도 없고 고삐도 없이 오직 굳건한 시선과 자세만으로 방향을 통제하고 있어요. 이 카드는 속도를 줄이라고 하진 않지만 방향을 잡아주는 고삐는 다시 내 손에 쥐라고 말합니다. 방향은 밖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
나의 의지대로 정해야 된다는 이론이에요. 그럼 솔라의 처방전입니다. 이 첫 번째 처방전. 오늘은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첫 화면에 뜨는 영상들을 보지 마시고 스스로 주제를 찾아서 무언가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. 그 작은 능동성이 이 고삐를 다시 효내지는 첫걸음이에요. 또 다른 하나의 처방전은 이제 앱을 켜고 또 알고리즘 추천 화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한 3초만 멈추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. 나는 지금 이걸 정말 보고 싶은 것인가? 아니면 그냥 흘러 들어온 것인가?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여러분의 방향을 전해줍니다. 이 전차의 두 스핑크스처럼 욕망과 절제는 원래 서로 다른 방향을 당겨요. 그 팽팽한 긴장감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긴장 위에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정말 주도권입니다. 혹시 지금 오늘부터라도 한번 방향을 바꿔볼 수 있겠다는 약간의 확신이 드셨나요? 그 작은 마음 하나면은 이미 전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. 오늘부터는 이 화면속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목적지를 정하는 연습을 시작하실 때 그 방향을 주도하는 주체는 여러분이라는 쾌감을 마침내 느끼시게 되실 겁니다. 그럼 두 번째로 골라주신 이 문제점 카드를 한번 볼게요. 왼쪽에 골라주신 카드는 타로 마이너 지팡이 6번 카드입니다. 이 카드 속 젊은 남자는 이 승리한 지팡이를 들고 이 군중의 어떤 환호를 받으면서 마을 위에서 행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. 그런데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표정이 굉장히 뚱합니다. 어떤 승리에 대한 성취감 대신 이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얼굴을 향해 보고 있죠. 그리고 여기도 말 표정을 한번 보세요. 이 남자를 째려보고 있는 이 의미심장한 말의 표정은 분명 이 카드의 숨은 의미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. 이 카드는 스스로가 이뤄낸 성취가 아니라 이 스스로의 확신이 아니라 어떤 박수 소리로만 본인의 가치를 확인하는 마음, 어떤 인정에 대한 갈등을 나타내고 있어요. 이 카드가 말하는 주제는 어떤 긍정적인 댓글이 달리지 않고 이 좋아요 숫자가 오르지 않으면은 이 존재 자체가 정말 불안해지는 이 외부의 영향력에 좌지우지하는 어떤 이 아슬아슬한 자존감입니다. 여러분은 이 알림이 뜰 때 이 심장이 막 두근거릴 정도로 기분이 좋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저는 SNS를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제가 이 솔라타로 채널을 시작하고 이 소중한 첫 댓글이 달렸을 때의 기분은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. 이 누가 내 게시물에 반응했는지 확인하려고 이 하루에 몇 번이나 앱을 켜시는지 혹시 세어본 적 있으신가요? 이것 또한 이 온라인상의 소통이 아니에요. 그냥 극심한 갈증입니다. 이 좋아요 하나가 어느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존재를 나타내는 증명서가 되어버린 거예요. 오늘 게시물을 하나 올리고 나서 이 반응이 뜨기 전까지 가슴 졸이면서 기다리신진 않으셨나요? 이 숫자가 낮으면은 초조해지고 또 숫자가 높아지면은 잠깐 안심하고 하지만 그 안심은 몇 시간 못 가게 되죠. 왜냐면은 계속 좋아요나 댓글이 달릴 수는 없거든요. 그러니 곧 다시 초조해집니다.
이게 바로 집착에서 시작된 중독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. 이 도파민은 확실한 성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예측 불가능한 보상에서 훨씬 강하게 터져 나옵니다. 언제 알림이 울릴지 모르니까 여러분은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돼요.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슬롯머신 손잡이를 당기는 것과 근본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구조입니다. 이 지팡이 6번 카드 속 인물처럼 여러분은 매일 남들의 반응을 통해서 작은 승리의 행렬을 치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오늘 하루 그 시간 없이도 스스로 만족했던 순간이 있으셨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. 군중이 사라지면은 그 행렬 자체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. 애초에 자기 자신을 위한 행진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. 여러분이 확인하는 그 좋아요는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서 누른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노출시켜서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누른 것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. 그 별 의미도 없는 그 터치 하나에 여러분은 하루의 기분을 통째로 저당다피고 있어요.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이 외부의 반응에 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더 많은 반응을 갈구하게 됩니다. 이건 절대 채워지지 않는 악순환이에요. 왜 채워지지 않냐면은 이것은 애초에 밖에서 채울 수 있는 종류의 결핍이 아니기 때문이에요. 여러분이 정말 확인하고 싶은 건 좋아요 숫자가 아닙니다. 나는 진짜 남들이 인정해주는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? 훨씬 더 불필요하게 본질적으로 접근하게 돼요. 하지만 이 불필요한 질문에 대한 답조차 이 스마트폰 화면이 대신 내려줄 수는 없습니다. 만약 오늘부터 아무도 여러분의 게시물에 반응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여전히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실 수 있으실까요?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컹하셨다면 오늘 치유 카드가 정확히 그 자리를 위한 것입니다. 자존감을 타인의 손끝에 맡겨두는 삶은 결국 남의 손끝이 멈추는 순간 함께 무너집니다.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알림 배지 안에 있지 않아요. 그건 애초에 숫자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이제는 그 사실을 스스로에게 정확히 알려주셔야 됩니다. 그럼 골라주신 치유 카드도 한번 볼게요. 오른쪽에 이 타로 마이너 컵의 킹 카드를 골라주셨는데요. 이 카드 속 왕은 자세히 보시면은 이 요동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왕좌를 두고 앉아 있어요. 아무 흔들림 없이 무게중심을 잘 잡고 앉아서 이 주의 가득한 표정을 짓고 이 감정의 파도를 스스로 다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 카드는 감정을 억누르라고 말하진 않아요. 하지만 이 극단적인 감정에 잠식당하지 말고 중심을 잡는 성숙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파도는 계속 칠 것이지만 왕좌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하늘의 가르침인 거죠. 그럼 솔라의 처방전입니다. 첫 번째 처방전. 이 알림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 화면을 켜기 전에 딱 10초만 숨을 골라보세요. 그 10초 사이의 틈새에 이 충동에 끌려가는 사람과
이 충동을 지켜보면서 이것을 확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경계선이 됩니다. 두 번째 처방전. 하루에 한 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이 나 자신을 위한 기록을 남겨보세요. 좋아요를 바라지 않고 한 줄 쓸 수 있는 그 용기가 자기 확신의 뿌리가 됩니다. 여러분은 이 남의 관심을 갈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. 다만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주는 법을 아직 제대로 습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. 이 컵 카드의 킹처럼 파도가 쳐도 왕좌에 앉아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에요.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하셔도 이 외부의 반응과 좋아요 숫자는 더 이상 여러분을 함부로 흔들지 못해요. 오늘부터 이 박수 소리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건네는 인정의 말 한마디를 먼저 챙겨보세요. 아주 작은 한마디면은 충분합니다. 그럼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세 번째 문제점 카드 한번 볼게요. 왼쪽에 골라주신 카드는 타로 마이너 지팡이 8번 카드입니다. 이 카드는 보시면은 타로 덱 중에서 유일하게 인물이 없는 카드예요. 카드 그림 보면은 지팡이 8개가 하늘을 마구 가르면서 무서운 속도로 쏟아지고 있습니다. 이 허공에 멈출 곳도 없고 이 누군가가 속도를 늦춰주거나 잡아줄 손도 없이 그저 관성으로 날아갈 뿐입니다. 이 카드의 어떤 긍정적인 의미의 추진력이 아니라 이 제동장치가 전혀 없는 어떤 속도와 방향 없이 무언가에 가속도만 붙은 상태를 말해줍니다. 이 카드가 오늘 말해주는 주제는 여러분의 엄지손가락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그 무한 스크롤의 감각입니다. 여러분 중에 대부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. 잠깐 틈이 나거나 자기 전이나 한 5분만 보려고 폰을 켰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몇 시간이나 지나 있었던 적 다들 있으시죠?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무엇을 봤는지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시나요? 대부분의 경우 대충 머릿속에 스쳐갈 뿐이지 기억나지 않으실 거예요. 이런 현상은 여러분이 문제가 있거나 통제력이 없어서라기보단 이 무한 스크롤에는 끝이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에요. 끝이 없다는 거는 이 멈춰야 할 이유도 없고 신호도 없다는 뜻이에요. 책은 페이지가 끝나면 책 읽기가 끝나고 영화는 엔딩 자막이 올라가면은 영화 보기가 끝나는 거죠. 하지만 앱은 절대 끝나지 않아요. 말 그대로 무한정이에요. 컨텐츠는 무궁무진하며 또 계속 업로드가 됩니다. 그럼 여러분들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.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그만 봐야지 라고 자진해서 앱을 끈 적이 얼마나 되는지, 아니면 늘 배터리가 다 됐거나 누가 불러서 어쩔 수 없이 멈추신 적은 또 몇 번이나 되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 카드 속의 지팡이들처럼 여러분의 손가락은 이미 관성이 되어 버렸어요.
여러분의 의지로 넘기는 게 아니라 넘기는 행위 자체가 자동화가 되어버린 겁니다. 이것을 우리는 여가 생활이나 취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이런 식으로 흘려보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만족을 남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. 뭔가 재밌었다는 그런 느낌조차 흐릿할 뿐만 아니라 그냥 인생에서 이 순간이 소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으신가요? 진짜 휴식은 회복을 남깁니다. 그런데 이 무한 스크롤은 회복이 아니라 뇌의 감각, 손가락 감각 마비를 남깁니다. 여러분은 열심히 스크롤을 하면서 지금 잠깐 휴식을 취하면서 뇌를 쉬게 하고 있다고 믿겠지만 사실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처리하느라 쉴 새 없이 일하고 있어요. 지난번 도파민 좀비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극에 익숙해진 뇌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이 아니면은 반응하지 않게 돼요.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책 한 페이지 읽는 것도 버겁고 이 사람과의 대화 5분이 예전보다 훨씬 지루하게 느끼게 돼요. 이 자극의 역치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에서 이 감각이 이미 너무 높은 자극에 맞춰져 버렸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이 따분하게 느껴지게 돼요. 하지만 이 가속만 붙은 채 하늘을 가르는 이 지팡이는 결국은 땅에 처박힐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제동장치가 없는 질주의 끝은 언제나 추락이에요. 이 폰 화면은 일상 속에 공허함을 달래주는 굉장히 편리한 자극제예요. 하지만 지금 멈추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시간 감각은 점점 더 무뎌지게 되고 시간을 도둑맞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화면을 넘기고 계신다면은 그거는 이제 손가락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. 폰 화면이나 그 어떤 앱도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진 않아요. 오늘 딱 한 번만이라도 그 손가락을 잠깐 멈추실 수 있을까요? 그 한 번이 관성을 끊는 첫 번째 제동이 됩니다. 그럼 골라주신 치유 카드 한번 볼게요. 오른쪽에 타로 마이너 검 6번 카드입니다. 이 카드 속 인물들이 뭐를 하고 있냐면은 조용히 배를 저어서 잔잔한 물 위를 천천히 평온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. 이 뭔가 서두르는 느낌이 아니라 노를 한 번, 두 번 저으면서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죠. 이 카드가 말해주는 해결책은 담담하고 천천히 이 소용돌이 속에서 한 발짝씩 멀어지는 이행의 지혜를 말합니다. 이 급하게 막 멈추라고 하지 않고 이 방향만 잘 잡고 천천히 나아간다면은 물살은 저절로 잔잔해진다는 어떤 하늘의 지혜입니다. 그럼 솔라의 처방전 드릴게요. 첫 번째 처방전은 앱을 켤 때마다 타이머를 10분 아니면 20분 이 목표하는 바대로 맞춰두세요. 그리고 알람이 울리면은 무조건 화면에서 눈을 떼고 폰을 끄세요. 이 작은 제동장치 하나가 관성을 끊습니다. 굉장히 간단하죠? 두 번째 처방은 하루 중 딱 한 끼는 화면 없이 먹어보세요. 별거 아니지만 정말 실행하기 힘드실 거예요.
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행하는 이 작은 실천력이 무뎌진 시간 감각을 다시 되찾는 노젓기가 됩니다. 여러분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다만 제동장치가 없는 이 배 위에 너무 오래 타고 계셨을 뿐이에요. 그저 노를 천천히 저어서 조금씩 잔잔한 물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으로 충분해요. 그러니 오늘부터 하루에 딱 한 번 스스로 노를 저어보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. 그 한 번의 노젓기가 진짜 여러분을 다시 잔잔한 물가로 데려다 주실 거예요.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네 번째 문제점 카드를 한번 볼게요. 타로 마이너 검 10번 카드입니다. 이 그림 속 인물은 등에 검 10개가 모두 꽂힌 채 이 바닥에 완전히 쓰러져 있죠. 이 칼빵을 10대나 맞고 막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어 보이고 부정할 여지도 없는, 진짜 막 인생이 끝나버렸거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은 어떤 극단적인 상황같이 보여지는데, 이 카드는 이 단순한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스스로 믿었던 것에 대한 완전히 배신당한 그런 어떤 처참한 깨달음을 말해줍니다. 이 카드가 말하는 오늘 주제는 이 여러분이 진실이라고 믿었던 정보가 사실은 여러분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반복해서 보여준 메아리 정보였다는 사실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인터넷으로 본 뉴스와 영상들, 오늘 읽은 어떤 기사와 사람들의 의견, 이 모든 것이 다 진실된 의견들이며 또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서 맞는 정보라고 생각하셨을까요? 솔직하게 말해보면은 그 믿음의 상당수는 이 여러분들이 이미 동의할 것 같은 내용들만 골라서 반복적으로 보여준 결과물일 가능성이 큽니다. 이 알고리즘은 정보의 진실 여부를 따져서 진실된 정보만 보여주지 않아요. 대신 여러분들이 클릭할 확률이 높을 것 같은 컨텐츠를 보여줍니다.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를 볼 때 알 수 없는 쾌감을 느껴요. 그리고 그 쾌감이 반복될수록 여러분의 신념은 점점 더 견고하게 진실이 아닌 어떤 익숙함에 기반해서 자리 잡혀갑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이건 팩트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 중 상당수는 사실 정말 검증된 팩트가 아니라 가장 자주 반복해서 들은 정보일 뿐이에요. 한번 여쭤볼게요. 여러분이 어떤 굳건히 믿고 있는 정보와 다른 의견을 접하면은 어떤 기분이 먼저 드시나요? 왜 그런지 궁금해지시나요? 아니면 불쾌감이 먼저 드시나요? 많은 분들이 아마 후자라고 답하실 거예요. 그 불쾌함은 여러분의 뇌가 이미 얼마나 좁은 방 안에 갇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. 검 10번 카드의 이 칼빵 맞은 인물처럼 여러분은 어느 날 갑자기 그 굳건한 믿음이 밖의 현실과 충돌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충돌은 언제나 처참한 결과를 낳아요. 믿음이 컸을수록 무너질 때의 낙차도 큽니다. 왜냐면은 이 메아리방 안에서는 모두가 나와 같은 말을 했었죠. 그리고 그것이 절대 진리였어요.
하지만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온도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. 가장 위험한 거는 이 메아리 정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 자체를 감옥 안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. 이 방의 벽은 전부 겨울처럼 내 생각만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은 세상을 넓게 보고 있다고 믿겠지만 사실은 정말 손바닥만한 그런 방 안에서 같은 벽만 계속 바라보고 있을 뿐이에요. 이 방은 안전하긴 합니다. 아무런 반박도 갈등도 없지만 하지만 성장도 그대로 멈춘 채 아무런 발전도 할 수 없는 그런 안전한 방이에요. 최근 한 달간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정보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 때문에 실제로 바뀐 적이 있으신가요? 만약에 없으셨다면 그건 세상이 단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방이 이미 너무 좁아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. 검 10개가 등에 꽂힌 뒤에 깨닫는 것보다 지금 미리 그 방 안의 벽에서 천천히 나오시는 게 덜 아파요. 바닥까지 떨어져야만 눈을 뜨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메아리 정보에 대한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검증도 힘들어지기 마련이에요.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여러분의 화면 너머에는 여러분과 다른 생각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. 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 다른 의견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메아리 방에서 빠져나오시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골라주신 치유 카드인 이 오른쪽에 타로 마이너 펜타클의 킹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카드 속 왕은 이 화려한 성 대신에 단단한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있어요. 서두르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오직 확인된 것 위에서만 자신의 무게와 존재감을 담고 있습니다. 이 카드는 새로운 신념을 주입하라고 말하지 않아요. 이 카드가 오늘 말해주는 해결책은 검증되지 않은 것을 검증된 것처럼 착각하지 않는, 현실 위에 기반이 바로 선 어떤 성숙한 판단력을 제시해 줍니다. 화려한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확인된 단단한 근거 위에 서라는 지혜를 말해줍니다. 그럼 오늘 솔라의 마지막 처방전입니다. 첫 번째 처방전. 이번 주 안에 이 나와 다른 관점의 기사나 의견을 딱 하나만 끝까지 읽어보세요.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. 이 내용을 파악해보고 다른 점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메아리 방에 최소한 갇힐 일은 없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처방은 어떤 정보에 강하게 화가 나거나 통쾌함을 느끼거나 할 때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. 내가 이 정보에 감정적으로 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? 나와 의견이 같아서? 아니면은 틀려서? 이 작은 검증을 통해서 여러분은 카드 속 펜타클 킹처럼 어떤 화려한 말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확인한 근거를 딛고 다시 땅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. 논리와 분석에 의해 사실로 검증된 정보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. 오늘부터 한 번쯤은 나와 다른 방을 향해 문을 열어보세요.
그 문 너머에 여러분이 잃고 있었던 진짜 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솔라와 이 알고리즘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았습니다.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우리가 취향인 줄 알았던 거는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주입된 욕망이었고, 또 인정받고 싶어서 확인한 좋아요는 우리의 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었고, 이 멈추지 못하는 이 손가락은 이미 관성이 되어 있었고, 또 우리가 찰떡같이 믿었던 정보는 거울로 가득 찬 메아리였습니다. 여러분이 문제가 있거나 어리석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알고리즘의 덫에 걸리도록 설계되어 있는 이 온라인 세상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. 하지만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때부터는 이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. 오늘 얘기 듣고 뜨끔하신 분들, 이 사실을 방치해 준다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의 진짜 생각과 진짜 시간은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려요. 화면 밖에는 이 여러분이 직접 정한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진짜 하루가 분명 존재합니다. 다만 여러분은 그 방향을 조절하는 미세한 감각을 잠시 잊고 있을 뿐이에요.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그 감각을 되찾는 아주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조금은 더 날카롭고 조금은 더 따뜻한 치유로 찾아올게요. 구독과 좋아요는 솔라에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. 그리고 오늘도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